예, 반갑습니다. 2023년 첫 영상을 오늘 찍네요. 첫 주제로 일단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주제는 뭐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죠. 여러 영상들이. 저희들은 이제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거 굳이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서너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규제 지역을 푸는 거죠. 고장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해제하고, 수도권 이야기입니다. 용산,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 지역을 이제 해제를 하겠다. 지방에 대구나 이런 데는 대도시에 수성구나 이런 일부 지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전매 제한도 연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에 최대 10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했는데 그걸 최대 3년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상관없이 또 주거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하고, 분양가 중도금 보증 제도도 12억 이상 되는 거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도 폐지를 하고, 이런 규제 철폐를 이제 중심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주택 이제 공급인데, 공공주택 포함해서 100만 원 공급을 하고, 전세 이제 사기가 요즘에 하도가 많이 되니까 전세 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의 확정일자 이제 확인 권한을 보유하겠다. 이때까지는 관공서 같은 데서 이제 확정일자를 보유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이제 심사를 갖다가 단축하고 PF 대출이라든지 보증 확대하겠다. 이런 기업적인 이야기.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비수도권에 최대 1년 개발 전매 제한을 이제 완화하겠다. 실제 이제 분양을 받으면 당첨된 순간부터 해서 이제 계산이 되니까, 예전에 이제 그랬죠. 분양을 받으면 피가 많이 붙으니까, 피가 붙는 이제 상황이라서 여기저기 명의를 빌려서라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넣어서 그 중에 한 개가 되면 그 사람한테 수고비로 500만 원, 1000만 원 명의 빌려준 금액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전매를 하는 이제 시장이 이제 불법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죠. 그리고 당첨되면 피로 5천이든 1억이든 좀 이제 인기가 있는데도 2억, 3억 이래 피만 해도 이제 피 거래가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전매하는 걸 많이 막아 놨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 이유는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고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분양 시장에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오도록 약간 투기적인 부분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전매라는 게 그렇죠. 내가 사서 그게 청약이 이제 당첨이 돼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권한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정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막아놨는데 지금 이제 풀어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이제 아파트, 부동산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아파트에 집중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찌라시가 돌았죠. 많이 어떤 기업들이 2월, 3월을 못 버틸 거다 하는 2, 3월 달에 여러 건설사들이 유동성위기 때문에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찌라시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이 안 돼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가 가히 절반가 그쪽에 사니까, 그쪽에 민심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겠죠. 특히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가격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맞지만 너무 급락하게 되면 정부에서 또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되겠죠.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일부 이제 대도시 지역, 그리고 건설사들의 어떤 유동성 위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그 뒤에 지금 주택 공급을 100만 원 이상 늘리겠다, 공군주택을 이제 많이 늘리겠다, 이런 거는 항상 해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실제로 어느 정부든
공공주택을 늘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2021년도를 넘어서면서 2022년도를 전망할 때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2022년도에도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놔서 결과적으로 다 틀렸죠. 왜 틀리냐고 하면 이제 금리 문제가 나오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예상을 이제 그만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 사항들이 나오게 되니까 유가 상승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되면서 2022년도 작년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나 이런 주택 시장들이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예상치를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맞추지를 못합니다. 미리 이제 어떤 이제 예상을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변수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예측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먼 장기적인 방안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작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막 갭 투자.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가 투자 수익을 원해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갭 투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그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매번 하는 이야기는 주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위험 부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 시장은 저는 하지 않는 게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택을 벗어난 부분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임대시장도 오히려 창고나 이런 임대시장이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주변의 집이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2022년도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틀려요. 또 올해 전망이 이제 연말쯤 돼서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온다. 자, 미국의 금리가 올해가 아니고 뭐 내년쯤부터 금리가 뭐 떨어질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또 전망을 많이 또 하시는데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중국하고 미국의 이런 힘겨루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또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여파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제 미칠 수 있는 내용. 지금 이제 원전 상승 때문에 실제 이제 건축 비용도 이제 많이 올랐죠. 한 15% 20%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전문가든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원체 오랫동안 이제 이런 부동산을 보고 해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는 있지만 이제 부동산 전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들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꼭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은 규제 완화 뭐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 아파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 때문에 발표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게 전국의 부동산의 어떤 기조나 방향이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자세하게 뭐 매년 어떻게 주고 하고 어떤 내용으로 뭐 진행된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별로 없고 이거는 그냥 아파트 대책이에요. 아파트 대책.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번에 급한 부분부터 먼저 불을 끄자고 나온 거라서 다음 뭐 대책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예전부터 지방 특히 이제 중소도시들이 인구 절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 중소도시들이 계속 사라지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농지법이 전 정권에서 졸속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농지법이 LH 사태에 국민적 어떤 비난들이 쇄도하니 그 농지법을 굉장히 강화를 해놨죠. 현재 지방도시의 농업 현실은 생각 안 하고 만든 농지법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자유전이라는 한마디로 농지는 농사 짓는 분들만 소유를 해라. 지금 현재 현 시대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50년대에 뭐 만들어놨던 이런 법들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세상은 바뀌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살 자금률의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 수매를 하죠. 수매해서 다 소진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실제 힘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할 뿐더러 새로운 농업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뭐 대농으로 한다느니 일부 이야기입니다. 현재 농사 지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강제를 해놨어. 지난 정부에서 만드는 농지법 자체에서 특히 도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도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투기를 한다 해서 주말 농장을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업무용으로 봐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없는데 현재 지금 농지법이 바뀐 부분 중에서 주말 농장은 비업무용으로 분류돼서 10% 하는 더 중과세를 맞게 돼 있어요. 도시민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를 해놨어요. 정부에서 지금 뭐 당장 아파트나 인구가 서도권에 제일 많이 살고 그리고 서도권에 대한 어떤 민심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서도권부터 먼저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지방이 말살되고 나면 과연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온전하게 존속을 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 만들어놓은 농지법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농지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급한 부분을 먼저 지금 발표를 했다고 저희들은 뭐 믿고 싶어요. 이 정부는 지방에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 지방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연 발표할지 안 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지방에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항상 지방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늦게 발표가 되고 대책들이 보면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제 대책이 이제 많이 세워져 있어요. 농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가 됐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농사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산지가 뭐 60,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축소시키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것. 언제까지 있는 농지를 무조건 농업에 종사를 하라고 해야 될지 현재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서 오량농지나 농사를 지어야 될 땅들은 보전을 하되 그 외 농지들은 활용도를 높이 돌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든지 아니면 색간옷을 할 수 있든지 거기서 식당을 할 수 있든지 어떤 가외적인 활용도를 조금 높여달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놨어요. 실제 지방에 와서 산 밑에 다락논이든 어디 논이든 뭐 이렇게 가보시면 농사를 안 짓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지로 분류되는데 보면 풀이 나무가 우거져 있고 폐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용도를 모든 산업의 기초가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활용도가 안 나오니 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창고, 공장 뭐 이런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에 집중돼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위주의 정책만 펴면 지방도시가 과연 말살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전체가 온전한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대도시에서 지방도시로 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야기가 뭐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규제 하나를 하고 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 내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대도시 중심의 아파트, 그리고 현재 건설사들의 유동위기를 막기 위한 급한 처방이라고 봅니다. 종합부동산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하고는 아주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서 지방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내용은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